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재난기본소득을 계획대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전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군산조선소 가동과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했지만 민심 달래기 위라는 비판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참극은 병원 측의 허술한 환자 관리가 발단이 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 관련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은 앞다퉈 생계수당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편적 복지 성격의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자치단체가 주기로 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일단 도내 시군들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예정대로 이 생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총선 이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속한 1,400만 가구입니다. 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지급 범위 역시 중산층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에 가깝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은 대통령의 발표가 반가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기로 한 생계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이라도 시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도착하기까지 취약계층이 버티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등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해 정부 지원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비나 아동 실직수당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시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지침을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신속하게 현장 표현대로 진행하겠다는 게 기조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역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대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제 기본 소득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도에서 별도로 하는 것들은 중복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방안이 이렇게 방침이 발표가 됐거든요. 오히려 자치단체의 생계수당 지급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4일부터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군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선 처음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겁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형 군산사랑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의 불안감 속에서도 기꺼이 헌혈차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부터 소방관까지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치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혈액 수급난 도내에서만은 남의 일입니다. 허연호 기자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앞에 등장한 헌혈버스. 차량 내부는 헌혈을 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젊은 선수부터 머리 희끗한 임직원까지 코로나19 감염의 불안감으로 헌혈마저 꺼려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에 체육인들이 앞장선 겁니다.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백혈병으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경남 밀성초등학교 김태수 군의 사연은 축구협회를 움직였습니다. 도내 축구인들이 모은 헌혈증만 50장이 넘습니다. 어린 선수가 백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더 상황이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건강이 완쾌돼서 좋은 선수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남원의 소방관들도 한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언제 출동할지 모를 긴박한 순간에도 거리낌 없이 팔을 걷는 소방관들의 헌혈은 주민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평소에도 헌혈을 자주 하긴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지금 수혈 상태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소방관으로서 봉사 정신으로 헌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도내 혈액 비축량이 현재 5.4일치로 크게 늘어 적정 비축량을 웃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혈액 수급난이라는 이중고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또 코로나19의 경우도 수혈로 전파될 우려는 없습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헌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힘든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서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나누는 숭고함이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자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라북도는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접촉자를 막기 위해 전주 월드컵 경기장과 익산과 군산 보건소 등의 전용 하차 장소를 정하고 차량을 활용해 여행객을 실어 나르기로 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임차 택시와 소방본부 미니버스 등을 이용하게 되며 전주와 군산, 익산은 자택 외 격리를 원하는 도민을 위해 유스호스텔 등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을 기준으로 관리 중인 도내 해외 입국자는 390여 명으로 대륙별 기준 아시아가 2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아메리카가 100여 명, 유럽이 70여 명 순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도 나타나 부안에 주소를 둔 20대 캐나다 방문객이 인천공항 검역소 검사에서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아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남원시에서 사흘간 예정된 도민체전을 시군체육회 의견을 수렴해 6월 19일로 한 달가량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또한 다음 달 전주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전국 합기도대회, 빙상대회 등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군산 조선소 재가동과 남원 공공의료대학이 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전북을 찾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것인데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총리 때도 대통령 약속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선거용이 아니냐는 겁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그제 군산과 남원을 찾은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여당 총선 책임자의 방문으로 관심이 높았지만 지역 현안 발언은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지 올해로 4년째.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실직자가 늘면서 지역 경제도 멈춰섰지만 재가동은 기약조차 없습니다. 총리로 군산을 수차례 방문하고도 조선업 회복기에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해 대통령의 약속마저 무색해졌고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은 공공의대법 처리도 실망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 당시 여당 정책위 의장이 대표 발의하고도 야당의 공세만을 탓하며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인 패스트트랙으로 처리 제안까지 나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운명입니다. 다시 또 선거 처리되니까 과거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선거용으로 발언을 또다시 반복하는 모습은 대선 당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준 전북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둔 정부 여당의 민심 달래기용 공약은 아닌지 도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생당 총선 후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당 유성엽 당 공동대표와 정동영, 조배숙, 김경민, 조형철, 고상진 국회의원 후보, 최영병 기초의회 후보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물 중심, 다당제, 개혁 경쟁 등 세 가지 기준으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20대 국회에서 탄소법과 공공의대, 금융도시 지정 등 민주당이 발행한 약속 어음이 부도났다며
호남에서 건강한 개혁 경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융 한류와 첨단 융복합 산업 등 5대 비전 33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전주생명과학고 운영위와 동창회 관계자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이전 부지에 시청사를 짓겠다는 정동희 후보는 발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 후보의 발언은 학교와 상의 없이 이루어진 데다 학교 부지는 미래를 위한 자원이라며 정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동희 후보는 앞서 낡은 전주시 청사를 새로 짓겠다며 이전할 땅으로 전주생명과학고와 여의지구를 제시했습니다. 군산의 민주당 신영대 후보는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현실화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신영대 후보는 당선되면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 밝혔으며 상대 후보의 새만금 카지노 유치 주장에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도박장 설립은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무소속 최영재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새만금과 중국 산동성 스다우항을 잇는 대중국 해저터널을 건설해 새만금을 물류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새만금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해수 유통을 통해 친환경 개발로 전환하고 갯벌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이번 4.15 총선 지지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회원들은 도의회를 찾아 이번 총선을 통해 재벌과 보수 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염경석과 오형수, 권태홍, 정상모, 전권희 등 도내 정의당과 민중당 후보 5명의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주 MBC 총선 기획보도 시민이 원한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관심이 큰 지역 현안과 또 후보들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읍 고창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전주 MBC 여론조사 결과 정읍 고창 유권자들은 지역의 기반인 농축산업 그리고 내장산 등 관광 활성화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공장 유치도 좀 많이 되고 정읍의 그 내장산에 유명한 단풍이 있는데 그 자원을 제대로 해서 농업이 살아야 도시가 사는 거는 기본 논리인데 그것들을 많이 서울에 가시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안정적인 수입만 보장될 수 있는 농업의 공익가치 제도화를 먼저 꺼내든 건 민주당 윤준병 후보입니다. 농수축산물을 제때, 제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생산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 공익수당 현실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익수당 제도를 제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민생당 유성엽 후보는 농민 공익수당의 금액과 범위를 더 늘리겠다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국가의 책무를 도입을 해서 월 10만 원 정도로 그 농민수당을 늘리되 축산업까지 확대하는 것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아예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부문 30% 감축 논쟁은 유성엽 후보가 먼저 불을 지폈습니다. 공공부문을 축소해 경기를 부양한 DJ 정권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포함한 공공부문을 30% 줄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쓰자는 제안입니다. 현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는 대표적인 비효율의 사례로 꼽았습니다. 공공부문을 축소 개혁해서 거기에서 확보된 돈으로 사회 안전망을 충실하게 구축한 다음에 또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해야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윤준병 후보는 정반대 의견을 피력합니다. 민간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선 공공부문의 적극 재정이 필요하고 복지나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도 공공이 모범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공부문에서 적정한 투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이를 키워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밖에 정읍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화나 고창 한빛원전 문제는 유권자들 관심 못지않게 두 후보 모두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핵심 내용에서는 쟁점이 뚜렷하게 대립돼 최종 선택에 미칠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치러지는 4.15 총선을 대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체크, 다른 유권자와 1m 이상 거리 두기 등 대국민 행동 수칙에 유권자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유증상자나 확진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별도 기표소나 거소 투표 등을 마련하고 모든 투표소에서는 사전 방역과 수시 소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사흘 전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참극.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병원 측의 환자 관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피의자가 병원 안에서 버젓이 술판을 벌여도 제지를 받지 않고 있었는데 더 큰 참사를 부를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새벽 시간 흉기 난동으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의 한 요양병원.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던 62살 A씨로 범행 전날 낮부터 저녁까지 병실에서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술은 안 보이는데 CCTV 사각지대가 있는가 봐요. 경찰이 범행 현장 주변에 비치된 쓰레기통에서 빈 소주병들을 발견해 구입 경위를 조사했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주변 단골 상점에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시를 받는 정문 대신 후문 쪽 셔터 틈으로 술병을 주고받았지만 사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만취 상태의 환자가 호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르기까지 소지품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범행 당시 병원 측의 대응은 더욱 무책임했습니다. 흉기 난동을 부리던 환자를 30명 넘게 입원한 6층에 홀로 남겨둔 채 간호사가 피해 달아난 사이 2차 가해가 발생해 특히 충격적입니다. 더 큰 참극이 이어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현재 피해자는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요양병원 관계자 역시 처벌할 관련법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을 하던 주꾸미잡이 어선 선장 56살 박모 씨를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검거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4건의 주꾸미 불법 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전 9시 반쯤 군산항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어선을 이용해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다음 달 4일 도청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해 물건을 구매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특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딸기가 킬로그램당 6,000원 등에 판매되는 등 시중 가격보다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들어와 군경 합동수사반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의 한 제과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군경이 합동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가 유심칩이 들어있지 않은 공기계로 전화를 걸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똑같은 번호로 허위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남원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규 개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상태에서 먼저 가정 양육이 힘든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국공립 어린이집 3곳을 임시 휴원 상태로 문을 열고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시작합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무상임대 1곳과 민간 어린이집 2곳을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으며 매일 소독과 교직원 발열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4곳으로 늘었고 원화도 239명으로 증가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로 시민의 보육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돌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삼례 폐수 종말처리장이 체험 자연학습장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완주 산업단지 사무소에 따르면 삼례 폐수 종말처리장은 혐오 기피시설이 아닌 자연학습장으로 개방하기 위해 2억 원을 들여 견학 코스와 꽃길 조성, 홍보관 리모델링 등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 작업이 마무리되면 학생들의 견학 장소로 활용해 환경 오염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처리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면역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와 토종 유산균을 활용해서 프로바이오틱 제품 2종을 출시했습니다. 진흥원은 수입에 의존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전통 장류에서 분리한 식물성 유산균으로 대체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토 자원과 전통 발효식품에서 분리한 유산균 때문에 장 건강과 면역 증진에 효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부안군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부안 딸기가 홍콩에 첫 수출됐습니다. 이번에 수출길에 오른 480kg의 부안 딸기는 홍콩의 대형 매장인 파킨숍에 납품돼 홍콩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특히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해서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맑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5도에서 낮 기온 19도, 익산 2도에서 19도, 동북권 무주는 2도에서 20도, 장수 3도에서 19도, 서해안권 군산은 3도에서 17도, 김제는 4도에서 1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고창, 정읍, 임실, 무주에서 좋음,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